저는 올해 41살, 남편은 42살입니다. 2년 전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 사이에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과 1년 정도 교제했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일부러 남편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남편의 페이스북을 보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먼저 남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고 두 사람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락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남편의 페이스북을 보고 어떤 여자가 자꾸만 형부한테 오랜만이라고 하고 밥 먹자고 댓글 남긴다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댓글 남기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랑 이름이 뭔지 화면 캡처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죠. 사진을 보니 옆모습이라서 잘 모르겠고 이름은 주아영, 남편의 옛날 애인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댓글을 보니 저도 느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전 애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을 보니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로또 1등까지는 아니고 몇백만 원에 당첨된 것처럼 날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할까요? 인생의 활력소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초장의 둘 사이를 끊어놓고 싶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댓글 몇 개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옛 애인 만나고 다니냐고 추궁하면 보나마나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고 그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페이스북에는 우리 가족들 여행 간 사진이나 가족들 모임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의 페이스북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저와 아이들이 나온 사진은 거의 다 삭제했더군요. 그것만 봐도 남편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여자 꽤 알만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이 5년간 교제했고 당연히 둘이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 마음이 변하고 결국 결혼 상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와 연애는 했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모 프랜차이즈 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를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혼전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가 연락이 뜸하더니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게 된 남편은 거의 반페인처럼 살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거죠. 저와 결혼한 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간 애인이 다시 연락을 해주니 이성을 잃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바람난 사람들은 눈이 동태 눈깔이 된다고 하더니 제 남편 눈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도 미웠지만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여자가 더 미웠습니다. 네가 내 남편 흔들어 놨으니 너도 어디 당해봐라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름아름으로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제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엄청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상 둘도 없는 현모양처인 듯 자신을 꾸며서 아이들 사진이며 요리한 사진이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가득 올려놓더라고요. 혼이 빠져있는 제 남편과는 달리 그 여자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여우같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니 그 여자에게서 뺏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더군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티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혼자서 울고 가슴이 답답해서 공황장애까지 겪었지만 저는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면서 지냈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 5개월이 걸린 것 같네요. 말이 5개월이지 그 시간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5개월 후에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더군요. 자기가 바람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 사실이 자기 남편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으니 간도 쓸개도 빼줄 기세였습니다. 제 남편과 잠깐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긴 했지만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면서까지 내 남편과 다시 잘해볼 마음은 애초에 손톱만치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 한 통 한 적 없는데 그 여자가 저를 먼저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자기가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엄청 반성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당신 남편하고는 일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냥 궁금해서 내 남편한테 연락해 본 것뿐이라며 이 사실을 혹시나 남편이 알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한테 3천만 원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건 잘 알고 있다며 돈 얘기를 꺼낸 건 자기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날 때는 네 맘대로 만날 수 있어도 헤어질 때는 네 맘대로 못 헤어져. 헤어지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이 너를 떠나게 만들어. 2번 다시는 너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게. 네 그림자만 봐도 치 떨리게 만들어. 앞으로 1달 시간 줄게. 만약에 이 사실이 내 남편 귀에 들어가거나 내 남편이 너를 못 잊고 있는 낌새가 보이면 네 남편은 물론 네 시부모를 찾아가서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밝힐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자기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정 붙이는 것도 잘하고 정 떼는 것도 아주 잘하더군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얼마 후 세상이 무너진 듯 세상 다 산 것 같이 행동하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 정신이 들었는지 어쩐 일로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람난 상대가 떨어져 나가면 바람난 배우자는 정신을 차리게 돼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하고 그래?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하고 애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여행 간 지도 오래됐고 오랜만에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갔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남편이 하고 다닌 헛짓거리가 생각이 나서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왔지만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증거 잡으면서 보고 들은 것만 생각하면 무조건 이혼이 답이지만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대로 묻어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망나니같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헛짓거리 하는 인간이라면 애한테도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낫겠지만 오늘처럼만 해준다면 여러모로 이혼은 피해가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헤어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가족만을 바라본다는 그 말을 믿었고 딱 한 번만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미친 놈이 두 번은 못 미칠까요? 모아놓은 자료 그대로 묻어두고 소송도 걸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엄청 가정에 충실하고 저한테 충성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집에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지요. 누가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껍데기가 내 옆에 있을 뿐, 그 속에 영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자한테 피해가 가는 걸 막아보기 위해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 작전을 짠 것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저에게 와서 연기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소송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지 소송당할 짓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한 번은 눈 감아주자 아량을 베풀었던 저를 남편은 보란듯이 배신했으니 두 번 용서는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웃는 동안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를 갈았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제 쪽으로 다 돌려놓았고 시간 순으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하나는 그 여자 시댁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여자 남편에게 보내는 것보다 그 여자 시부모에게 보내는 것이 더 파장이 클 테니까요. 그 자료들이 그 여자 시부모의 손에 도착한 날, 남편은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보고 큰 소리 치면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저보고 무서운 여자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하고 얘기하면 되지 뭐 하는 짓이야.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도 되잖아. 꼭 그렇게 그 사람 시댁에까지 그 사실을 알려야 했어?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돼? 당사자들끼리 해결 보고 끝내려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믿고 기회를 줬을 때 왜 정리하지 못했어?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냐고. 그 여자도 당신도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야. 그럴 줄 알고 나는 관을 짜고 있었던 거고. 둘이 작당해서 잘해봐. 둘 다 꼴 좋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어.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 회사로 그 여자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더군요. 그 여자 남편도 모든 걸 눈치채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소장이 회사로 도착하자 남편은 거의 미쳐버리더라고요. 저보고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대요. 소장이 회사로 날아와서 사람들이 눈치 다 챈 것 같은데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책임질 거냐고요. 네가 시작한 짓이고 회사에서 해고당해도 당신이 해고당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살 것 같아? 꿈 깨.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두 번은 그냥 못 넘어가. 너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그래서 내 인생 끝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우리 애 아빠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어떻게든 한 번은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들이 아까워. 역시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고민했어. 그리고 애 핑계로 어떻게든 용서받거나 엮이려고 하지 마.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좀 꺼져줘. 그렇게 독하게 하면서도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죠. 이게 맞는 건지,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인 건지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도망치듯 그 인간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당한 후 회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부서로 좌천이 되었습니다. 말이 부서 이동이지. 그건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는 인간이라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소송 위자료도 줘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 여자하고 만나는 동안 퇴직금을 3번에 걸쳐서 다 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빈털털이 된 상태에서 갚아야 할 빚만 지게 된 것이었죠. 그 여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시부모는 그 여자가 바람났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그 여자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한때 부잣집 며느리이자 와이프로 잘 나갔던 사모님 소리 듣고 살던 여자가 한순간에 인생 바닥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 일이라곤 해본 적 없으니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나 전 남편이나 백수 신세된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돈 걱정 없을 때는 둘 사이도 좋았는데 당장 갚아야 할 돈에 쫓기다 보니 두 사람 사이도 결코 좋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둘이 잠깐 동거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알고 보니 따로 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애들 핑계 삼아서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해 보려고 애쓰고 있던데 저는 그쪽으로는 정말 눈도 돌리고 싶지 않고요. 아이도 별로 아빠하고 정이 없었는지 아빠 연락 오면 성의 없이 전화 받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성실하게 가정 지키고 있었다면 아빠로 남편으로 대접받고 살았겠지만 스스로 고독한 인생을 택했으니 평생 고독 씹으면서 살아보길 바랍니다.